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수생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개인정보는 다 가렸습니다. 위에 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 대학 M학과에 재학 중인 반수생입니다. 올해 ABCD 대학에 같은 학과를 지원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ABCD는 정시 입결 순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ABC 대학은 1차를 떨어졌었고 D 대학은 올해 처음 넣습니다. 그러니까 ABC 대학까지 넣고 다 떨어진 다음에 왠지 정시로 이 대학을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작년에 완성한 자소서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올해 내야 할지, 첨삭을 해서 내야 할지, 뭐 소재를 바꿔야 할지 솔루션 가능한가요? 도발적인 질문이에요. 예. 이게 뭐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 생각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래 글도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TMT 정말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익하게 보고 계시다니. 예. 저는 2020년 현역으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인해 수시 반수를 준비 중입니다. 요새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꽤 오고 있고 작년 졸업생 중에도 수시 반수를 하면 불이익이 있냐, 뭐 성공 가능성이 있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저도 이 컨텐츠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마침 3학년 2학기 성적도 잘 받아 놓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궁금한 점은 자소서 부분인데요. 자소서를 제출하면 유사도 검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같은 연도의 지원자들과 과거의 자소서를 비교한다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쓴 자소서를 수정하여 올해 다시 제출을 못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전부 다 갈아엎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질문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전형을 다시 지원할 때 자소서를 고쳐서 내야 하나?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자소서를 활용할 경우에 유사도 검증은 걸리지 않는가? 그 다음에 올해 자소서는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고쳐야 하나? 이제 유사도 검증에 걸릴 경우에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1번과 3번은 비슷합니다. 답안이. 그 다음에 2번은 그건 조금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전형 입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반수를 하고 있는 거죠. 성공적인 입시였다면 그게 잘 안 됐을 거예요. 학생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종합전형 입시에서 실패를 합니다. 육지망에 다니지도 않을 대학을 막 넣어요. 불안하니까.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재수하기 싫은데? 이렇게 해서 넣어요.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하향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붙었어요. 붙어도 기분이 안 좋아요. 예. 그러다가 다니니까 이제 안 그래도 학교에 대해서 정도 별로 없는데 가는데 친구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100% 반수하러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시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3종합, 3논술처럼 막 논술도 준비하고 종합도 준비하고 하면서 시간을 되게 많이 쓰게 돼요. 논술이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출제 유형이 다르고. 어차피 준비할 때는 모의고사 29, 30번 위주로 수학 문제 풀고 과학도 이제 그다음에 각 대학마다 과학 문제는 조금씩 다르니까 준비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제시문 같은 거 저기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면 시간이 꽤 걸려요. 이게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논술 준비하는 게. 더군다나 이제 수능 이전 학교들 같은 거 논술 준비하시면 종합전형이랑 논술 전형이랑 같이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면접이랑 같이 겹쳐버리고 이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종합전형도 그런 면접 없는 거를 쭉 쓰고 논술 전형도 수능 뒤에 거를 쭉 쓰면 괜찮은데 또 그렇게 쓰려면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면접 없는 학교가 주로 상위권 대학에 분포해 있고 수능 뒤에 보는 논술 학교도 주로 상위권에 분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 정도 쓰겠다, 정시 기준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준비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고 수능 전에 준비할 것도 많은데다가 그것도 준비도 잘 되지도 않아요. 준비를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잘 되겠습니까? 이게 싱숭생숭 해가지고 막 옆에 애들 합격했다고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습이 불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완전 본인 페이스가 말려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정시만 쭉 파다가 잠깐 종합전형 쓰려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시 점수가 워낙 잘 나오는데 막상 이제 서울대나 연대, 고대 쓰려고 했는데 이제 논술이 연대밖에 없고 서울대, 고대 없으니까 그래도 종합전형 한두 개 써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뭐 9월 평가원 끝나고 원서 접수까지 작년만 해도 뭐 열흘에서 보름 정도 아무리 뭐 가장 늦게 걷는 인하대나
중앙대 이런 데가 자소서를 굉장히 늦게까지 받는데 그렇게 해도 25일 안쪽으로는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9월 평가원 끝나고. 그래서 그게 서류 평가가 미비해가지고 너무 정시 쪽에 올인하다가 서류 평가가 미비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에게 만족한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상향으로 쭉 질러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6개 쓰니까 아 이제 하나쯤은 되겠지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정시 공부도 안 하고 종합전형도 다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강제 재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가장 문제죠. 네 번째 케이스는 정시 재수해도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 이런 경우들이 보통 수시로 반수하거나 수시로 재수하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고3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수생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학교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근데 수능 자신 없고 논술도 잘 볼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자소서도 이제 뭐 대충 바꿔 써가지고 이제 쓴단 말이에요. 상향 지원 다시 합니다. 지금 있는 대학 라인은 가기 싫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나마나 재수입니다. 이거 뭐 뻔하죠. 네. 보나마나 재수가 아니고 이제 삼수라고 해야 되겠나요? 보나마나 삼수입니다. 예. 그건 뭐 당연히 불합격이죠. 이 옛날에 될 것 같았으면 옛날에 됐죠. 예. 자, 그다음 수시를 작년에 너무 상향 지원을 했어요.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막 위에 썼어요. 정시 입결 기준으로 막 위에 쓴 다음에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시로 이제 좀 학교를 낮춰서 오는 거죠. 수시의 특징이 와, 내가 이 학교에 오다니 이거고 정시의 특징이 아, 내가 이 학교에 가다니 이거라고 이제 커뮤니티에 막 떠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수시로 생각했던 대학보다 한참 낮은 등급의 대학을 보통은 갑니다. 정시 입결 기준으로 한참 낮은 등급의 대학을 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갭 정도가 있잖아요. 그 내가 생각했던 그 상향 지원의 갭하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정시로 간 대학교의 갭하고 중간 정도에 있는 정시 입결 기준에 중간 정도에 있는 대학들을 그냥 상담했을 때 담임선생님이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정도 쓰라고. 그래서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면 거의 합격하죠. 예, 크게 문제없이 합격을 해요. 담임선생님들 보통 얘기할 때 옵션으로 이제 육지망을 하향으로 거는데 그 하향으로 거는 대학의 레벨이 너무 낮으면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진짜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낮은 거긴 한데 담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권유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 보냈던 학생들이 이 정도 갔는데 네가 지금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 대학 가면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권유를 하는 거지 그냥 배치표 쭉 보고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고3 여러분들 이거 보고 계시면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저기 추천해 주시는 육지망 대학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잘 고민해 보세요. 이 정도 가도 괜찮을까? 그 학교도 한번 알아보시고 도저히 못 가겠으면 못 가는 건데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보려고 노력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케이스는 너무 합불이 당연해요. 예, 너무 당연해서 지금 이 케이스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반수생도 보통 수능 준비를 1학기 때 하죠. 1학기 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죠. 대학 다니면서 반수하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그냥 요거보다 조금 높은 상향 지원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지금 내가 다니는 대학보다 정시 입결 기준으로 한두 단계 높은 대학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이제 보통 합부를 잘 가늠하기 어려운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현역과 같은 지원 전략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현역대와 같은 길을 걷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자소서를 비슷하게 쓰면 비슷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될 것 같았으면 작년에 됐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 가지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타협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과도했던 상향을 조금 대학의 레벨에 눈을 낮춰서 레벨이라고 하는 건 정시 입결 기준 레벨이에요. 뭐 대학이 좋고 나쁜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어느 대학을 가시든 다 교수님들은 훌륭하시고 다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정시 입결 기준으로 자기가 대학을 조금 낮추면 이제 타협해 가는 거죠. 그리고 자소서도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완벽한 자소서가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너무 자소서가 잘 쓰여져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너무 못 써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잘 써서 떨어지는 경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어, 영상을 한번 엮어볼게요. 왜 너무 잘 쓴 자소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은 너무 못 쓴 자소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못 쓴 자소서를 한번 쓱 갈아엎고 어, 고3 때는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재수하면서 혹은 반수하면서는 볼 수 있는 거리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소서를 확 바꿔서 네,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대학 같은 거를 지원할 거 아니에요? 같은 대학에 지원을 하면 서류 평가 점수가 비슷했을 거예요. 서류 평가 점수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저번에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시 원서 접수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는 하나는 경쟁률, 하나는 다른 지원자의 서류 점수, 그 다음에 나의 내신, 요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내신과 자소서, 요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내 서류 평가 점수가 비슷하다고 해도 갑자기 경쟁률이 줄어가지고 내가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올해 서류로 들어온 애들이 작년보다 확실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올라가서 붙는 경우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점수는 거의 비슷한 걸 유지하기 때문에 작년에 있는 걸 비슷하게 쓸 경우에는 비슷한 서류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비슷한 서류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소서를 안 고치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같은 점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역을 선발하겠죠. 왜냐하면 현역에게 더 성장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재수생들한테는 현역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좀 써야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처럼 이렇게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작년과 똑같은 서류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년간 내가 고민한 거 있잖아요. 특히나 반수하시는 분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고민했던 점, 대학교에서 교양 강좌나 이런 걸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고민했던 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나 대학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전공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거고 학교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고 학교의 프로그램에서 생각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텐데 그런 게 이제 지원 동기에 첨가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내에 쓰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대학교 때 생각한 것들을 적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빨간색 네모를 한번 보세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뭘 한 경험을 통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활동들은 당연히 고등학교 내로 돼 있는 내로 작성해야 되는 건 맞는데 파란색 네모를 보세요.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고 돼 있죠. 그죠? 또한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 및 학원 진로 계획에 대해서 적으라고 돼 있죠.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쓰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은 당연히 고등학교 과정을 적지만 배우고 느낀 점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등학교 기간 내에 생각 못했던 것들이 나중에 생각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학교를 바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추천서를 적을 때, 반수생들하고 얘기하면서 추천서를 적는 게 뭐냐면, 학교를 왜 바꾸게 됐냐? 학교를 바꾼 이유가 뭐냐? 왜 다시 공부하게 됐냐? 이런 거를 꼭 물어봐요. 그래서, 추천서에 얘가 다니고 있던 학교가 어딘데, 거기서 배웠던 거랑 지금 현재 배우는 거랑 뭐가 다르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적어줘요.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 예. 이 학생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는데 학생도 그런 내용들이 좀 적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반수하거나 재수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종합전형 반수생에게 필요한 것은 요겁니다. 일단 생기부를 본인 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본인 자소서를 그대로 내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 다시 읽어보는 거죠. 새로 다시 읽어보고 고3 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각 대학의 평가 기준 읽어보고 평가 기준이 맞는지 내가 체크해보고 이런 거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번 영상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쭉 올린 거 영상 보시면은 어떻게 자소서를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각 대학의 평가 기준이 내가 썼던 자소서랑 일치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부합하게 써보세요. 이번에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시고 둘 중에 뭐가 더 나은지를 보신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지원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무조건 바꾼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전 거를 그대로 내면 서류평가 점수는 똑같습니다. 서류평가 점수 똑같다는 얘기는 절대 합격할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다시 써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네, 작년 써놓은 것을 그대로 참고해서 네, 내려가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개요 작성해서 개요 작성하는 방법도 다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스스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하신다면 재수생이나 반수생도 충분히 종합전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들하고 컨퍼런스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갔다 와보면 재수생, 반수생 생기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재수생이든 삼수생이든 재수의 건, 삼수의 건 가지고 점수의 합불이 영향을 미치는 건 없어요. 재수는 삼수를 했다고 해서 합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수나 삼수까지 했는데 글이 이것밖에 안 나와? 라는 말은 가끔씩 선생님들끼리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답습해서 쓴다는 얘기는 본인한테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페널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고치려고 노력해 보시는 모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질문들이었죠.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었는데 1번과 3번은 질문의 유형이 비슷할 거고 2번만 질문 유형이 약간 다른 거죠. 자,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자소서를 고쳐서 내야 하나요? 당연하죠. 만약에 작년 자소서를 지금 다시 보잖아요. 부끄러울걸요. 평가 기준이랑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맞고 네. 본인이 왜 이거밖에 못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걸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뽑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내신이 너무 안 좋았던지 네. 내신이 너무 안 좋으면 자소서를 고쳐도 큰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냥 자소서를 쓰지 말고 있다가 경쟁률 보고 제일 낮은 학과 찔러 넣은 다음에 그때부터 자소서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경쟁률 빵꾸난 학과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루 이틀 만에 확 써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내신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자소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를 활용할 경우 유사도 검증은 걸리지 않나요? 안 걸려요. 자소서는 유사도 검증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안 고칠 수 있냐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해봐야 되는 얘기고, 그 다음 세 번째, 올해 자소서는 작년에 비해 어느 정도나 고쳐야 할까요? 다 고쳐야죠. 네. 다 고쳐야죠.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재수생들, 반수생들, 지금 온라인 원격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네, 대학교 준비도 하면서, 힘들다고 자소서 대충 내지 마시고, 네, 꼭 고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언제든지 질문의 장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네, 이렇게 비슷한 질문들이 모이면 영상을 추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